아니요, 명백한 디젤입니다. 절도 사업 불가. 이는 대부업이 아닌 절도이며 10% 이윤도 부당합니다. 가구당 20곳 중 한 곳이 언젠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90억 달러 규모의 산업입니다. 미국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널드보다 더 많은 급여 담보 대출 상점이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어 잠겼습니다. 은행 계좌가 매일 공격받고 있습니다. 매일 빚에 시달려 마이너스 인생인데 400% 이자율은 정말 명백한 탐욕 아닌가요? 전국 각지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급전 융통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룻밤 만에 거액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자율은 최대 4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1900% 이자도 가능하고 은행 계좌 동결, 주택 유치권 설정은 물론 자백 판결 서명까지도 대출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정 변론 권리, 스스로의 디인티그리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금 서비스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비록 그들이 사업의 소유주가 아닐지라도 약탈적인 사업, 부패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든 문제의 일부이며 죄인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신이 중개인이든 소유주이든 비서이든 부기 담당자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직책이든 간에, 그리고 당신이 그 일에 관련되어 있다면 현금 서비스 같은 약탈적이고 부패한 사업을 돕는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그 사업이 삶을 파괴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문제의 일부이며 죄를 짓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누구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벌을 받겠지만 결국 그 벌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디 명심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현금 서비스 사업만이 악덕 사업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화된 이후 누구나 전화로 너무나도 쉽게 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법화 이후 스포츠 도박 논의가 활발하고 더 나아가 과거 금지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정말이지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대낮에 대중을 약탈하고 심지어 그들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제작될 정도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치 범죄가 합법화된 듯한 모습이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산업에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현금 서비스 사업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지요. 다른 모든 것들처럼 부패했을지라도 그 악의 정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도박으로 속이거나 매일같이 벌어지는 암호화폐 사기, 투자 사기, 사업 사기 등 어떤 방식으로든 타인의 돈을 훔쳤다면 그들이 빼앗은 것은 누군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 모아온 것입니다. 쉽게 얻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노고의 결실을 말이죠. 정말 힘겹게 땀 흘려 모은 돈을요, 그 귀한 돈을요, 바로 그 피땀 흘린 노력을 말입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돈을 벌려고 5만, 10만, 100만 달러를 훔쳤을 뿐입니다. 현금 서비스 업계는 단순히 돈 몇 푼 그 정도를 훔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 삶 자체를 송두리째 훔치는 겁니다. 현금 서비스 고객은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월 5천 달러를 벌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여러분, 흔히들 소규모 사업하면 월 5천 달러 정도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수천 달러에서 정말 수천만 달러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며 여전히 소규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금 대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규모 사업체가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라는 점입니다. 뉴스나 주식시장에서 흔히 듣는 그런 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곳은 아니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기에 전체 경제를 크게 좌우하지 못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는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에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현금 선지급 산업은 소규모 사업주에게 가서 말하자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약탈적 금리 대출 이자율 54,000%, 60에 70%도 과도. 약탈적인 이자율은 정말 끔찍하죠. 50%에서 심지어 4,000%까지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심지어 겨우 6대 70% 이자만 부과해도 이는 그가 10만 달러를 빌렸다는 끔찍한 의미입니다. 이제 160달러를 갚아야 하지만 약관이 상당히 모호해서 실제로는 갚아야 할 금액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결국 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대부분 그가 상황을 깨달을 땐 이미 늦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안타깝게도 계약상 현금 서비스 업체는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말 마음대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갑니다. 청구서를 보내는 신용카드나 모기지와는 달리 그들은 매주 심지어 원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가는 겁니다. 아니요, 그들은 귀하의 은행 계좌에 대한 권한을 얻어서 사실상 매주 또는 그들이 원할 때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갑니다. 그들은 정말 원한다면 그 사람의 은행 계좌를 텅 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려고 은행 계좌를 비우거나 돈이 없거나 무슨 이유든 간에 그들은 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모든 자산, 사업, 집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대출금을 갚으려 애쓰지만 당시 그는 계약서에 적힌 80%라는 이자가 실제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보니 10만 달러 빚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18만 달러로 늘어났고 사업 이익보다 이자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 도저히 갚을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됩니다. 빚은 이제 도저히 감당 안 될 정도로 불어납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악당들이 지불액이 올랐으니 더 내시오 라며 압박하지만 가진 것이 없다. 조치해야 합니다. 더 주셔야 하지만 없으시죠? 아시겠어요? 대출을 또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대출 매입을 위해 18만 달러를 갚으셔야 하고 30만 달러를 새로 대출해 드릴 겁니다. 결국 18만 달러를 받으셨지만 그것은 고금리 재융자이고 12만 달러는 사업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사업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의 알레르기를 치료하기 위해 당신의 몸에 암을 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약 1년 안에 때로는 조금 더 길게 때로는 훨씬 더 짧게 그 사람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부유하고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그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한 그는 30만 달러 또는 40만 달러를 빌린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40만 달러를 빌렸지만 안타깝게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연 30% 성장한다고 해도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채무 불이행으로 그의 사업은 완전히 송두리째 사라지게 됩니다. 사업 실패는 왜 주식, 코인, 도박으로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쁠까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업을 건설해 본 사람은 이 점을 잘 알 것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이해해야겠지만 특히 기업가라면 더욱 깊이 사업은 TV와는 달리 처음에는 멋진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통은 선뜻 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걸 거셨군요. 초과 근무도 하시고요. 아시다시피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기업가는 없습니다. 고용인이나 그렇게 일하죠. 기업가는 정해진 일정 없이 밤낮 없이 일합니다. 초기엔 밤낮 없이 일합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휴일은 없습니다. 계속 일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줘야 하니까 당신보다 덜 일하고 사업에 덜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을 위해 일하니까 급여를 줘야 합니다. 벤더, IRS 등 지불할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사업가는 매일 모든 것을 걸고 사업 유지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돈을 벌어 임대료, 모기지, 자녀 학비 등을 지불합니다. 즉 기업가는 특히 초창기에 자신의 시간, 노력, 에너지, 심지어 열정까지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사업 형성기에는 어려움이 정말 크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서 오는 깊은 성취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10년, 20년, 30년에 걸쳐 사업을 일군 사람은 그 모든 해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제 위기 동안, 코로나 사태 동안, 그리고 그들의 사업에 특유한 여러 도전, 과제 동안 어떤 때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0년 동안 이 사업에 종사해 왔다면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업을 존속시키고 파산하는 것을 막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혁신하고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페든 배관회사든 법률회사든 혹은 어떤 사업이든 만약 누군가가 20년이나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면 그들은 그 시간 내내 직원, 공급업체, 정부, 규제기관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에 돈을 지불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는 100만 달러짜리 집이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직원은 직접 사장이 되기 전에는 사장이 겪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업 확장의 어려움을 겪던 그는 자금 융통의 어려움까지 겹쳐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현금 서비스 회사의 광고에 더욱 더 간절하게 주목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연락이 왔고 조 씨, 정말 단 2일 안에 10만 달러를 보내드릴까요? 라는 너무나 파격적인 제안에 그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정말입니까?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10만 달러 빌릴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서명하시면 대출해드립니다. 조는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러 간 것이다. 은행 거절, 기존 대출 낮은 신용 또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조는 10만 달러를 받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말했지만 실은 80% 이자라는 터무니없는 조건은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그는 마치 하늘이 내려주신 분 같아 이틀 만에 10만 달러를 준다니 모기지도 몇 달 걸리는데 라며 넋이 나갔다. 이제 그는 명확히 생각 못한다. 돈을 빌리고 일주일 뒤 맙소사 계좌에서 2,000달러나 빠져나갔어. 격렬한 항해 그들은 계약했잖아 라며 매달 80% 이자라니 말도 안 돼. 그는 그제야 자신이 엄청난 사기에 속았음을 깨닫는다. 10만 달러를 빌렸는데 일주일 만에 2,000달러를 가져갔어요. 매달 이자가 80%입니다. 이제 그는 상황을 깨닫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벌어지는 일은 20년, 30년 동안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사람이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완전히 파산하여 30년의 인생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에게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거나 주식 포트폴리오나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100만 달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방금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눈꼽만치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현금 선진급 사업은 그의 인생에서 30년, 20년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업에 대해 제가 이해하는 바의 반, 아니 10%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사업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더 큰 프라이빗 크레딧 사업은 주요 대기업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결국 거품과 위기를 초래할 겁니다. 그건 지금은 나중 얘기고
이 현금 선지급 사업은 정말 악랄합니다. 도박이나 변태 같은 흔하디 흔한 다른 부패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니까요.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글쎄요, 더 이상 반복할 필요조차 없는 다른 모든 것들, 그 모든 다른 범죄자들은 삶의 일부, 시간의 일부, 즉 그 저축, 그 투자, 그 투기적인 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가져가지만 누군가의 30년의 삶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현금 선지급 산업의 주요 목표는 결국 사업주, 특히 소규모 사업주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해서 1억 달러의 대출이 필요한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텔에 전화해서 대출이 필요한지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조와 스티브와 슈무엘과 루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수준에서 벗어날 만큼 크지 않지만 20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가진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요. 그들은 사업주, 특히 실적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그들은 사업을 파괴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업계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눴습니다. 제가 직접 나눴습니다. 심지어 그 훈련 내용이 낱낱이 담긴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괴물들이 어떻게 현금 서비스 브로커 모집자들을 훈련시키는지 그 훈련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담은 영상입니다.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갱스터 같아요.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라삐님, 정말 놀랍게도 6개월 안에 18세 어린아이가 그 캐시 어드밴스 사업으로 무려 100만 달러를 벌었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죠. 그 100만 달러를 벌도록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됐나요? 라삐님,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모두 파산하고 말았답니다. 그 대출로 그는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들은 파산하고 삶은 파괴되었습니다. 가령 만약 그가 50건에서 100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이는 곧 50개 회사를 파괴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는 최소 50명 이상의 삶뿐만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모두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입힌 피해는, 그리고 그는 업계에서 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가 번 100만 달러는 회사를 파괴했고 나는 그에게 남은 돈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 없어졌어요 라고 답하며 현금 서비스업자들의 빠른 돈 때문에 모두가 마약 중독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에 빠지면 종교 유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부패한 그저 한심한 패배자일 뿐입니다. 페옷, 기리, 모자, 턱수염, 랍비 호칭, 종교 유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약 사업에 종사한다면 당신은 괴물이며 게힌놈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겁니다. 당신을 돕거나 지지한 랍비, 당신의 부패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는 똑같은 게힌놈에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 아니라 아말렉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라쉬께서 부정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셈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의 파숙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파숙은 아말렉을 상기시키는 구절입니다. 라쉬께서는 암 이스라엘이 부패하게 사업을 할 때 그들이 아말렉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자들이 분명히 말했고 심지어 예언자들조차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는 결국 자기 삶의 절반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셈의 이름이
반드시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지금은 아름답진 않더라도 감옥행, 젊은 죽음, 그리고 재앙 등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게힌놈 영화는 그들이 초래할 그 끔찍한 결과들에 비하면 차라리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사업 거래보다 더 악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그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정녕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녕 믿을 수가 없사옵니다마는 이러한 일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니요. 스스로를 납비라칭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자라면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이는 부패한 것이라고요. 저의 친애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대단한 토라 학자이자 탈미드 하함드 게돌림이시다. 미국에서 이전 세대 일인데 제가 현금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당신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최근에도 비슷한 현금 서비스 문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라고 말했고 전화해서 또 그랬어요. 그 사업을 조사했다면 부패를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부패를 알지만 처음엔 쉽게 모를 수 있습니다. 석 달, 6달 후 고객들이 파산하고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혼하는 등 삶을 송두리째 잃는 것을 직접 보게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떠나지 않을까? 월 10만, 20만, 심지어 40만 달러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불과 6개월 전에는 글조차 제대로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월 10만 달러를 벌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떠나? 사람들을 망치잖아. 선택은 그들이 했지만 알아서 서명 변명 마라.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재앙이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사업이 악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저는 제가 아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 이후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중 일부는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부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이 가져올 피해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저를 믿으십시오. 부디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이트 하믹다시 파괴, 1800년대 영국에서의 폭놈, 스페인 종교 재판, 모로코에서 발생한 여러 폭놈과 학살, 홀로코스트, 그리고 유대인 역사 속 수많은 다른 주요 재앙들, 이 모든 끔찍한 사건들, 바로 직전에 번성했던 주요 사업들은 놀랍게도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서비스 사업과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여러 이름으로 불렀지만 항상 같은 것입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유대인 역사상 주요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부패하고 약탈적인 사업이 성공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부디 사람들이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발간한 책들, 즉 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가져와 공동체, 랍비, 히브리어 사용 사람들에게 배포하십시오. 그들은 세파림은 읽을 수 있습니다. 토론과 논쟁에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이 사업이 명백히 토라의 어긋남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상황은 정말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제 말들이 업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 알기에 그들은 혐오 편지와 전화로 저를 협박하려 합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습니까? 하쇰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반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들에게 말했듯이 특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구는 자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업의 사악한 본질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모든 악과 부패에 대해 더욱더 폭로하는 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경고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이것은 명백히 숨어 있는 재앙과 같은 네 번째 단계이며 모두가 좋은 시절인 것처럼 아주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타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도 지켜볼 사람들은 이 강연과 책들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모든 다양한 자료들을 널리 알리는 데 스스로 힘쓸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저희처럼 운이 좋다면 사람들이 테슈바 회개하도록 돕고 그 사업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업 브로커들 중 자신들이 하는 일을 깨닫고 그만두기까지 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뒤로 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탈미드 차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배워야 하니 꼭 공유해 주십시오.